안정이 되면서 가슴 운동에 방해가 되고 되려 어깨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전신의 근육을 미는 힘에 사용하는 것에 자세 안정화 및 증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이 근비대를 위한 벤치프레스. 이것이 들기 위한 벤치프레스. 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가슴, 등, 어깨를 막론하고 상체 운동을 할 때는 부상을 막아주고 운동 효율까지 높여준다는 숄더 패킹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숄더 패킹은 보통 견갑골의 후인 하강, 쉽게 말해서 날개뼈를 뒤로 조이고 내리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깨가 안정적인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체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들으면 아주 간단하고 좋은 운동 큐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말한 뜻으로서 숄더 패킹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운동을 설명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정보가 넘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유튜브에 숄더 패킹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해부학적으로까지 깊이 들어가서 난해하고, 심지어 영상마다 서로 다른 사람은 틀리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숄더 패킹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어느 분이 저에게 장문으로 숄더 패킹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질문을 주셔서 만들게 된 것인데,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숄더 패킹이라는 것이 애초에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해봤자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확한 정의가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 버린 운동 용어들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집착하던 시기가 물론 있었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때그때 설명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여러 영상들에서는 숄더 패킹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경우가 있는데, 숄더 패킹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숄더 패킹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숄더 패킹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숄더 패킹은 마법의 운동 자세가 아니에요. 숄더 패킹은 상체 운동할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숄더 패킹을 모른다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숄더 패킹이라는 게 영어 단어죠. 근데 영어로 숄더 패킹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예 안 뜨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컨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도 유튜브가 많이 사용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흔히 쓰이던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숄더 패킹 엑서사이즈에 대한 개념도 외국에서는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견갑의 후인 하강이랑 방법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한국에서 알려진 것처럼 상체 운동을 할 때 숄더 패킹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견갑의 위치가 불안정해서 운동 동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심한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거나 평소에 상부 승모 쪽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어 운동 시 자꾸 으쓱하는 동작이 나오는 등의 사람들이 재활 또는 자세 교정 운동의 개념으로 견갑골의 후인 하강 동작 그 자체를 연습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파워리프팅, 캐틀벨 같은 특정 운동들에서 자세 습득을 위한 드릴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시 견갑의 후인 하강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견갑을 일부러 강하게 잡아놓는 방식의 한국식 숄더 패킹은 일부 운동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상체 운동이니까 숄더 패킹 해야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견갑을 강하게 잡아놓는 방식의 숄더 패킹은 오히려 많은 상체 운동 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체 운동 시 가슴이면 가슴, 등이면 등, 어깨면 어깨, 각 부위별로 근육을 잘 쓰면서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신다면 숄더 패킹을 안 하더라도 견갑은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됩니다. 상체 운동 시 견갑이 불안하고 자세가 불안한 것은 숄더 패킹을 모르고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그렇게 좋다던 숄더 패킹이 왜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지 가슴 운동을 예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슴 근육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가슴 근육은 대흉근이라 하죠. 대흉근은 가슴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상완골, 팔뚝 위쪽 편에 붙어 있습니다. 가슴 근육이 긴장한 상태로 가장 늘어나는 상태를 만들면 흉근의 결대로 쭉 뻗어나가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죠? 숄더 패킹, 견갑의 후인 하강시 모습과 같습니다. 즉, 가슴 근육을 올바르게 늘린다면 견갑의 후인 하강 모습과 같은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소리죠.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면 반대로 견갑이 거상되는 자세가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어깨가 질리게 되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부상 문제들도 발생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슴 근육이 주가 되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돌면서 다른 근육 부위가 사용되면서 가슴 운동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대흉근만 잘 누리면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게 많은 운동 입문자분들이 가슴 운동 시, 특히 벤치프레스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딱 여기까지 얼핏 들으면 가슴 근육을 잘 늘리려면 역시 견갑의 후인 하강, 숄더 패킹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흉곽이 앞으로 튀어나온 모습은 같을지언정 숄더 패킹은 견갑 주변의 등 근육을 단축시키면서 뒤에서 잡아당겨 나오게 된 모습이고, 대흉근이 힘을 쓰고 받으면서 늘어난 상태가 아니기에 힘과 신경 모두 등에 뺏기게 되어버리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되려 가슴 근육을 올바르게 늘어나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등이 붙어 있으면 가슴 근육을 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중립에서 늘려가야죠. 가슴 근육을 늘리고 나서 미는 동작을 할 때도 숄더 패킹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밀 때는 가슴 근육의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겠죠. 대흉근의 시작과 끝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상완골이 가슴 안쪽으로 붙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견갑의 후인 하강 또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숄더 패킹을 강하게 잡고 있으면 가슴 근육을 단축시키는데 방해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제대로 줄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하여 상완골은 견갑과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숄더 패킹으로 견갑을 강하게 고정시킨 채로 억지로 상완골만을 움직이려 한다면 어깨의 가동 범위를 벗어나는 동작을 만드는 것이기에 어깨 부상을 막으려다 되려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가슴 운동 시 가슴 근육을 바르게 늘리고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견갑의 후인 하강 모습이 나와야지, 숄더 패킹이 좋다면서 억지로 눌러놓고 만든다면 등 근육 운동이 되면서 가슴 운동에 방해가 되고 되려 어깨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논란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파워리프팅 스타일의 고중량 벤치프레스입니다. 고중량 벤치프레스 시에는 숄더 패킹 스타일의 의도적인 견갑의 후인 하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견갑을 후인 하강한다기보다는 승모 및 광배 같은 등 근육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갑이 후인 하강의 포지션이 되죠. 이게 뭐가 다르냐고 할 수 있겠지만 고중량 벤치프레스의 목적은 대흉근을 늘리고 줄이면서 근비대를 꾀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벨을 가슴에 닿게 하고 밀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이지만 가슴 운동이 아니게 되죠. 고중량 벤치프레스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모두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대흉근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발끝부터 손끝까지 최대한 많은 근육을 전부 동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비대를 위한 벤치프레스, 이것이 들기 위한 벤치프레스. 이때 벤치에 직접 맞닿아 있으면서
바벨의 무게를 버티는 일을 하는 등 근육은 벤치프레스 동작 내내 그 부하를 안정적으로 버텨내기 위하여 항상 단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파워리프팅에서는 하체로 상체를 밀어내며 하체 힘을 프레스에 도움을 주는 테크닉인 레그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등 근육이 강하게 단축되어 있어야 하체에서 힘을 바벨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등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면 등부터 하체까지 후면의 힘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들기 위한 고중량 벤치프레스 시에는 가슴 운동을 위한 벤치프레스와는 다르게 견갑이 계속해서 후인하강의 형태로 내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는 동작에서도 가슴 근육이 강하게 단축될 필요가 없기에 견갑이 후인하강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고 큰 무리 없이 벤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운동에서도 숄더 패킹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 운동 시에 숄더 패킹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친절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좀 길었으니까 요약을 한번 하자면, 숄더 패킹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정확한 정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대개 견갑을 후인 하강한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한국에서는 숄더 패킹을 운동 시에도 능동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에서는 숄더 패킹을 견갑의 후인 하강 동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견갑의 움직임을 연습하는 방법에 가깝다. 숄더 패킹이 상체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과하게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벤치프레스 시에 숄더 패킹을 강하게 한다면 가슴 근육을 느리고 줄이는 데 방해가 되고 되려 어깨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 이상 가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가슴 근육 타겟이 목적이 아닌 리프팅 스타일의 벤치프레스에서는 후인 하강 느낌으로 등 근육을 잡아주는 것이 전신의 근육을 미는 힘에 사용하는 것에 자세 안정화 및 직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근데 벤치프레스를 하다 보면 후인 하강 동작이 잘 나오더라도, 혹은 고중량 벤치라 등을 고정시키고 싶은데 누워있는 벤치의 가죽이 미끄럽다거나 입은 티셔츠가 미끄러워서 후인 하강 동작이 잘 안 되고 등을 고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치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고무를 챙겨서 벤치프레스 시 벤치에 깔아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프팅 대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등에 초크를 발라서 해결을 하죠. 근데 등에 초크를 바르고 운동하는 건 옷도 그렇고 체육관에서 허락을 안 할 테고 고무를 따로 챙겨 다니는 건 좀 귀찮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간편하고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45파운드의 논슬립 머슬핏 티셔츠입니다. 등에 익스트림 실리콘이 요란하지 않고 깔끔하게 프린팅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벤치 시 미끄러짐을 막아주어 부상 방지 및 중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45파운드의 정보를 더욱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러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